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 인터넷 검색 엔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살펴보죠. 인터넷 검색 엔진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가 그 이해입니다. 9월 모평에서 말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페이지 랭크는요, 웹사이트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규칙의 집합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구글에 검색된 웹사이트들 중 다른 웹사이트의 링크를 많이 받는 웹사이트가 중요할 것이라는 개념 하에 구글의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가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레리 페이지의 페이지라는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내에 다른 웹사이트를 참조한 링크가 있으면 해당 링크가 클릭되는 횟수와 링크가 다른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참조되었는지 그것을 토대로 웹사이트의 점수를 매깁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참조한 횟수와 참조된 횟수를 토대로 웹사이트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조 횟수가 적더라도 검색 순위가 높은 웹사이트가 참조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검색 엔진은 검색된 웹사이트들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C 웹사이트는 다른 웹사이트들과 연결된 링크가 이 웹사이트보다 훨씬 적지만 점수가 높은, 즉 중요도, 다른 말로 인용도가 높은 B 웹사이트에서 C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보다 점수가 높게 매겨집니다. 크롤링이라는 것은요,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색인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크롤링입니다. 챗 GPT가 MS 빙과 최근 결합하였습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여러 웹페이지의 결과를 종합해서 답을 줍니다. 구글은 관련된 페이지를 보여주니까 내가 클릭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챗 GPT는 여러 웹페이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내게 답을 주니까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적합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했습니다. 해당 검색어가 많을수록, 그리고 다른 웹페이지가 적을수록, 그리고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를 합산하여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중요도와 적합도를 통해서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그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즉 구글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줍니다.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모두 다 클릭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순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위해 그랬거든요. 위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해 앞이 목적이고요.
위해의 뒤가 수단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즉 중요도, 적합도를 수단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이 항목을 요인, 팩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 요인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수단으로 해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인덱스는요, 예를 들어서 도서 목록이 디지털화 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 도서관의 인덱스 카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란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것은 미리 작성하는 것이고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인덱스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단어의 빈도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빈도수라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적합도하고 연결되었죠.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인덱스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에는 중요도가 무엇인지 3문단에 나오겠네요. (3문단입니다)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이 중요도입니다.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링크 분석 기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요도입니다. 적합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다른 말로 하면 A의 중요도는 그 말이죠.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라는 것은 받는 값의 합입니다. 받는 값, 받은 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주는 값의 합이 아니라 받는 값의 합입니다. 이렇게 받는 값이 크면 나눠지는 값도 크겠죠. 읽어볼게요.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A를 링크한 페이지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4인데요. 그럼 A는 다시 다른 페이지에 링크하겠죠. A가 링크한 두 페이지에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그러면 A의 값이 4라면 두 개의 링크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면 2씩 가는 것이죠.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그랬습니다. 받은 값의 합, 이것이 웹페이지 A의 값이고 A의 중요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문단을 보면요, 이 받은 값과 보내준 값의 합은 다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그러니까 여기 웹페이지 두 개가 있죠. 실제로 받는 값은,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받는 값은요, A가 보내준 값이죠.
2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2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가 아니라 2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입니다. 댐핑 인자가 뭘까요?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입니다.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비율은 총 1이죠.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여기서 그 비율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그랬죠. 비율은 총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면 비율은 0.2가 되죠. 댐핑 인자는 0.8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1에서 0.2를 빼면 0.8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0.2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니까 0.8은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비율과 같은 말이네요.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실제로는 왜 1.6일까요? 2 곱하기 댐핑 인자. 댐핑 인자가 0.8이니까. 그러면 각각 1.6을 받는다는 것이죠.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이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중요도는 1.6이고 이 페이지의 중요도는 1.6이라는 거예요. A의 중요도는 4였잖아요.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구글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구글의 크롤링 작업이라고 해요. 크롤링은 정보 수집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도를 갱신하게 되면 그러면 인덱스도 갱신되겠죠. 그래야 페이지 순위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겠네요. 이 크롤링 작업으로 인해서 웹서버의 트래픽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오문단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 이를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을수록, 그리고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요. 검색어와 적합도는 양에, 다른 웹페이지와 적합도는 음에, 글자 수와 적합도는 음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네요.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즉, 페이지 랭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도와 적합도가 높은 문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인덱스는 미리 작성합니다. 입력한 직후가 아니라요. 2번.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동하는 비율이 댐핑 인자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커진다. 답 2번이네요.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링크 분석 기법은요, 적합도가 아니라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의 합이다. 중요도는 받는 값의 합입니다. 나눠주는 값의 합이 아닙니다.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덱스는요, 알파벳 순이죠. 그러니까 검색한 결과, 즉 페이지 랭크는요, 알파벳 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를 아예 지워버리든지 아니면은 검색한 결과를 페이지 랭크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답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기억 중요도, 니은 적합도를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의 순위, 즉 랭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기억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라는 것은 빈도죠. 그러니까 검색어 빈도와 관련된 것은 니은 적합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기억, 중요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 구글이라고 해요. 구글로 연결하는, 여러분 구글로 연결하면요, 구글의 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하는이 아니라 연결받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중요도는요, 받는 값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받는이 되어야 됩니다. 3번.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니은 적합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알파벳 수는요, 인덱스의 속성이죠. 니은 적합도를 높이려면요, 여기 단어, 검색어 빈도, 웹페이지의 수, 글자 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듯이 단어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니은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은 있잖아요. 니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주제를 다루면, 그쵸? 니은을 높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많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니은을 높일 수 있어요. 여기에 링크 나왔죠. 여러분, 링크는요, 받은 값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링크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 중요도를 높입니다. 5번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니은, 적합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루지 않는 주제는 전문적인 주제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전문적인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략한 설명, 그 글자 수가 적은 거죠. 검색 엔진은 간략한 설명을 좋아합니다.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단어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니은, 적합도를 높입니다. 답 5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웹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했습니다. 댐핑 인지하는 0.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링크가 하나면 4분의 1이 가고요. 링크가 둘이면은 아니죠. 하나면 2분의 1이 가는 것이고 링크가 둘이면 4분의 1이 가는 것이죠. D와 E의 값은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에서 링크가 하나면은 8이 가는 거고 16에서 링크가 둘이면은 4가 가는 것이죠. D의 중요도 16이고요. E의 중요도도 16입니다. 링크가 하나니까 2분의 1이 가죠. 그러니까 A는 8이 되고요. 여기도 링크가 하나니까 B도 8이 됩니다. 여기서 B는 링크가 하나, 두 개잖아요. 링크가 두 개니까 4분의 1이 갑니다. 그러니까 8의 4분의 1은 2죠. 그러니까 8 더하기 2는 16이 아니라 10입니다. 2번입니다. A가 B로부터는요, 2를 받았고, 여기 D로부터는 8을 받았죠. 그러니까 받는 값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답니다. 3번입니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이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B의 중요도는 8이죠. C의 중요도는 어떻게 됩니까? 링크가 여기 이게 끊어졌으니까 링크가 하나밖에 없죠. 링크가 하나니까 2분의 1이 갑니다. 그러니까 C의 중요도는 4가 되죠. 그러니까 B는 8이고 C는 4니까 중요도는 다릅니다. 4번입니다.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그랬죠. 2에서 이렇게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링크가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링크가 나가니까 이 16의 4분의 1, 즉 4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고 4입니다. 5번입니다.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그러니까 2에서 이렇게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요. 하나, 둘, 이 두 개의 링크가 나가니까 16의 4분의 1, 즉 4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B를 보시면 B가 4인데 링크가 두 개잖아요. 링크가 두 개니까 이 4의 4분의 1, 즉 1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C의 중요도는 4 더하기 1,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맞네요. 4번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요. 수백 개가 넘는 이거든요. 여기에 수백 개는 수량입니다. 그럼 1번 보시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이게 자정은요. 밤 12시잖아요. 밤 12시니까 수량입니다. 그래서 1번은 A와 마찬가지로 수량이니까 답 1번이 되고요. 2, 3, 4, 5에 넘어서, 넘었다, 넘어서에는 이것은 수량이 아니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